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비자정부 장관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미국 뉴욕 소재 주요 연구기관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북핵 문제 등 도전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응과 다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의 테러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하이의 노래입니다. 허수아비. 그 어떤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마는 걸 왜 난 모르냐고. 1년만 지나도 지금과 달라져. 내 생각에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난 내 마음을 잘 아는 걸. 변하질 않을 걸 너무 잘 아는 걸. 세상엔 정해진 짝이 다 있기에 그런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걸. 넌 내가 널 다 잊은 줄 알겠지만 다른 사람과 행복한 줄 알겠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못 잊고 있어. 모두가 떠나가도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해가 지고 모두 집에 들어가면 넓은 들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거. 앞이 조금씩 안 보이는 어둠이 혼자 있는 날 점점 두렵게 하지만 어느새 꼭 감은 두 눈을 떠보니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어. 멀리 떠난 너의 그 모습들처럼 바라보면서 언젠간 내게 오기를 빌었어. 내가 널 다 잊은 줄 알겠지만 다른 사람과 행복한 줄 알겠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못 잊고 있어. 모두가 떠나가도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모두가 떠나가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는 기존 수사권, 기소권 부여 원칙론에서 한 발 물러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 전부터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조사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수사기관 보장, 조사, 수사, 기소의 유기성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이다. 이는 야당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권 보장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 위상과 조사기관, 행사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지난달 19일 합의한 2차 합의안에 대해 미흡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26일 회담을 갖고 세월호법 문제와 함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기업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부처정부 장관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5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전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혜성 사면은 없지만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공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말은 황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구속된 기업인을 선처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는 바 없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살리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 체력이 회복되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겠다. 돈이 돌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음 달 중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미국 뉴욕 소재 주요 연구기관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북핵 문제 등 도전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응과 다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귀국 전 마지막 행사로 치러진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국 외교협회,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미국 외교정책협회 등 5개 단체에서 7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 IS 및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 집행과 효과적인 자금 출처 차단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6년에서 1997년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월부터 두 번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세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8일 미국의 IS 공습이 시작된 후 IS와 각국의 그 연계 세력이 미국 동맹국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기 시작했다. 테러 대상도 기존 영국, 미국인에서 프랑스, 독일인 등 서방 전체로 확대되고 장소도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확대됐다. 필리핀의 이슬람 과격단체 아부사야프는 25일 동영상을 통해 억류 중인 독일인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인질은 지난 4월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요트를 타던 중 납치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독일은 IS와 전투 중인 이라크의 쿠르드족의 무기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참전 중이다. 최근 IS 지지를 선언했던 아부사야프는 독일은 미국의 공습을 지원하지 말라며 인질의 몸값으로 2억 5천만 페소를 요구하면서 15일 내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질 중 1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24일은 알제리의 IS 연계단체인 준드 알칼리파가 프랑스인 여행객 1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방의 대응도 강경해졌다. 22일 미국과 아랍 5개국의 시리아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국과 프랑스도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IS 공습 승인을 위해 26일 임시의회를 소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이라크 IS의 2차 공습을 단행하고 공습 대상을 시리아의 IS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소명이 부릅니다. 보디가드.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김미진 선수가 여자 사격 더블 트랩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길을 잃은 아내에게 빛이 돼준 것은 남편이었다. 주부 사수 김미진이 25일 화성 경기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더블 트랩에서 개인전 110점으로 장야페이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와 달리 여자 더블 트랩은 따로 결선을 치르지 않는다. 또 세 선수의 본선 성적만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는 이보나 손혜경과 314점을 합작 중국에 이어서 은메달을 챙겼다. 자신의 최고 기록이 세계 기록으로 공인받는 기쁨도 누렸다. 국제사격연맹이 지난해 경기 규칙을 개정한 뒤 5개국 15명 이상 출전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어떤 기록도 공인받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에 6개국 19명이 출전함으로써 그의 기록이 첫 세계 기록으로 공인된 것. 김미진은 금메달이 확정된 뒤 수줍게 남편 손상원 KB국민은행 감독에게 공을 돌렸다. 소총 선수 생활을 접고 막막해 할 때 클레이로 이끈 것이 손 감독이었다. 아내가 우승을 확정한 순간 소속팀 제자 김준홍의 남자 25m 스탠더드 권총 경기를 지휘하기 위해 옥년 국제사격장에 있던 손 감독은 아내가 태릉에서 일반인에게 클레이 사격을 가르쳐주는 일에 재미를 느꼈다. 당시 클레이 종목은 소총보다 선수총이 얇았는데 후배를 통해 테스트했더니 재능이 괜찮다고 했다.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딸을 교사의 길로 이끌려 했던 장인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김미진은 다시 총을 잡았다. 주말 부부로 지냈다. 그 뒤 김미진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2010년 광저우 대회 단체전 은메달을 따는 등 기량이 급성장했다. 이날은 손 감독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김준홍은 남자 25m 스탠더드 권총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은메달을 챙겨 이번 대회 4개째 메달을 수확했다. 친구인 박봉덕도 남자 50m 소총 복사 단체전 은메달과 함께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자와 아내의 금메달 중 어느 쪽이 더 기쁘냐는 직구전 질문에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제자가 딴 게 더 기쁘다고 털어놨다. 1987년 사격을 시작한 손 감독은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 메달을 따본 적이 없다. 그 한을 풀어준 아내에 대해 아내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조정이 이틀 연속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우진은 25일 충주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조정 경량급 싱글스컨 결선에서 8분 1초 00의 기록으로 금메달 물보라를 일으켰다. 이로써 조정 입문 14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른 지우진은 전날 김예지에 이어 한국 조정을 통틀어 세 번째, 여자 선수로는 두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싱글스컬은 한 명의 선수가 양손으로 노를 저어 2km 코스를 가장 빨리 주파하는 경기다. 지우진은 4년 전 은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풀기라도 하듯 첫 500m 구간부터 힘을 냈다. 해당 구간을 1분 54초 12 만에 1위로 주파한 뒤 다음 500에서 1000m 구간에서는 더욱 페이스를 올려 2위권을 3초 88 차이로 따돌리며 3분 53초 92 만에 돌파했다. 1000에서 1500m 구간에서도 선두를 유지한 지우진은 마지막 남은 500m에서 격차를 더욱 벌려 5초 60 차의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홍콩의 리카마는 8분 6초 60의 기록으로 2위에 자리했다. 지우진은 한국 조정의 대표 주자로 손꼽힌다. 2000년 중학교 1학년 당시 체육 선생님의 추천으로 조정을 처음 접한 그는 대학 신입생이던 2007년 충주에서 열린 아시아 조정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조정 월드컵 1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안방에서 열린 2013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에서는 하위권 순위 결정전으로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을 다시 채찍질한 지우진은 올해 아시아컵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희망을 부풀렸고 마침내 아시안게임 정상 꿈을 이뤘다. 지우진은 경기 후 연습한 대로 해서 긴장도 덜 되고 더 잘할 수 있었다며 2006년 도하대회 때부터 세 번째 도전 만에 금메달을 따내 더욱 값지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집에 못 가고 휴식 없이 훈련을 했다면서 한이 맺혀서 더 많은 땀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라이벌 리카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경쟁자라며 그 선수와 마찬가지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는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4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북한도 참여 의사를 이미 밝혀왔다. 개최 종목은 패럴림픽 종목 19개와 비패럴림픽 종목 4개 등 모두 23개다. 참가 선수단 규모나 대회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연출은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다. 개회식은 불가능은 우리를 달리게 한다라는 주제로 180분 동안 펼쳐진다. 존재 불가능, 창조, 축하에 섹션별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는 게 조직위원회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3위에 머물렀다. 금메달 76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81개 등 총 209개 메달을 획득했다는 포부다. 효자 종목인 양궁, 사격, 보치아, 탁구 등에서 대량으로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론볼, 휠체어 댄스 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 한국 장애인 스포츠 스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보치아 세계 랭킹 1, 2위인 정후원과 김한수의 대결은 세기의 대결로도 꼽힌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펼치는 경기로 표적구에 공을 더 가까이 던지는 쪽이 이기게 된다.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한수는 보조자인 어머니 윤추자 코치와 함께 경기에 나선다. 한국 휠체어 육상의 간판 홍성만의 역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역대 장애인 아시안게임 최다 출전에다 모두 9개의 메달을 따는 스프린터다. 이 밖에 핸드사이클의 이도연, 육상 트랙 분야의 전민재 등도 금메달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윤아의 흔적.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다
상처뿐인 흔적을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가율도 역대 최고치에 바짝 접근했다. 가을 이사철 시작과 함께 전셋값 초강세가 심상치 않다. KB국민은행이 25일 내놓은 9월 전국 주택시장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가율은 64.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01년 9월, 10월과 같은 기록이기도 하다. 전셋가율이 64.6%라는 것은 집값이 1억 원이라면 전셋값이 6,460만 원이라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억 1,115만 원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가율도 69.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01년 10월의 역대 최고 기록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가운데 23개구가 전월보다 전셋가율이 오르거나 같았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강남구와 양천구 두 곳에만 유일하게 전셋가율이 떨어졌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고 팀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매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강하다면서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집주인들이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세를 계속 월세로 돌리고 있어 전세값 고공행진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 쌀이 밀려들어와 식량 주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부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붙어 40만 8,900톤에 이르는 의무 수입 물량 외에 추가로 외국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농민 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2009년 101.1%, 2010년 104.5%를 기록했다. 풍작덕이었다. 하지만 2011년 83.1%로 크게 떨어지더니 2012년 86.6%, 2013년 89.2%를 기록했다. 올해는 92%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측이다. 쌀 자급률 산정 시 대북 지원용은 제외된다. 국내 쌀 소비량의 8, 9%가 5%의 저관세율이 부과되는 의무 수입 물량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쌀 자급률이 100%면 쌀 과잉으로 오히려 독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 때문에 올해 쌀 자급률을 91에서 92% 정도로 유지하려고 안간입니다. 사료를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 즉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낮아서다. 추세가 나빠진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1991년 64.1%였던 것이 2012년 45%까지 곤두박질 쳤다.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곡물 메이저 등에 의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0년에 2015년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57%로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추이로 볼 때 2015년 목표치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에 육박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도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독일계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24일 펴낸 글로벌 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개인 가계부채 비율은 92.9%를 기록했다. 2008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5.7%로 2012년보다 1.1%포인트 더 높아졌다.
알리안츠는 한국 등 아시아권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더욱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수가 채무 불이행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부채 비율이 80.7%로 높은 편이지만 개인 금융자산이 부채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인 반면 한국은 2.2배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국의 1인당 금융순자산은 평균 17,700유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였다. 한국은 19,805유로로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4위였으며 전 세계 기준으로는 22위에 머물렀다. 알리안츠는 이번 조사 결과 금융순자산이 5,300유로에서 3만 1,000유로인 증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9억 1,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진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야간열차.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스쳐가는 불빛 따라 지난 날들이 하나둘 떠오르면 내 슬픈 눈물 모아 던져버린다. 기계 누운 철길 위로 짠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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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흔들리는 차창 넘어 지난 날들이 아스라이 그려지면 또 다른 내일 위에 던져버린다. 기계 누운 철길 위로 짠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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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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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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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흐린 곳도 있는데요. 오늘 비 소식은 없고 종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산간은 오전 시간 동안, 서해안 지방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은 구름이 볕을 차단하면서 오늘은 기온의 오름세가 어제보다는 더디겠습니다. 예상한 낮 기온이 서울, 전주, 대구 26도, 대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 다소 더운 지역이 꽤 있겠고요. 일교차가 요즘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도 전국에 구름만 많이 지나며 야외활동하기 무난할 전망입니다. 경기 서해안 지역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더워서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차 이용객이 늦은 시간까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답게 예밀도 부쩍 높아졌고요.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 가장 높은 예밀을 보이고 있는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밤 9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또 다른 구간들보다 조금 낮은 예매를 보이고 있는 중앙선과 태백선의 하행선 열차 역시 오늘 준비된 열차에는 지금 각각 20에서 100석가량씩 좌석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몇몇 구간들은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의 예매율이 높고요. 이 구간들은 저녁 8시 이전에 준비된 열차에는 좌석이 매진돼서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에 운행하는 자유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자유석은 좌석 번호가 지정이 되지 않는 반면에 기본 운임보다 5%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미도입니다. 또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그리워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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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해 분기를 빚고 있는 상지대에 교육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총장 사퇴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해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 경고에도 김 총장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교육부가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황우여 장관 명의로 상지학원 이사장 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김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난 8월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며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대학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학 정상화 방안에 총장 사퇴도 포함된 것이라며 김 총장의 불응 시 중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김 총장을 선임한 직후 교육부의 사퇴 촉구, 상지대 교수들의 농성과 학생들의 인성교육 거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항의 방문, 보수 언론과 여당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지만 김 총장은 오불관원식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교육부가 내달 10일까지 총장직 사퇴와 학교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김 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은 교육부가 공문에서 교수와 학생의 농성 등이 철회되는 것을 정상화로 적시하는 등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 전 이사장을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사진 구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미연 의원이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대리기사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 씨에게 준 명함을 뺏으라는 말을 한 뒤 폭행이 시작됐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다며 그렇다면 김의원은 공범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25일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 의원이 가장 격앙돼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며 폭행의 발단이 된 김 의원을 포함해 사건 연루자 전원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이 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 목격자들 간 대질 조사가 진행됐다. 대리기사 A씨와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영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그리고 목격자 3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리기사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이 씨는 조사에 앞서 지난 23일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대질 조사 결과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25일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유가족들은 윤일병 사건을 담당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2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사인 역시 질식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좌멸 증후군으로 바꿨다며 수사, 부검, 기소 등 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인 축소 은폐를 인정한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 대상은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명이다. 군의 사건 축소 은폐를 공론화했던 가해자 하모병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의무지원관 유하사는 윤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국군 양주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입 안에 음식물이 많았다는 허위 사실을 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하게 만들고 성모병원에서는 양주병원 관계자인 양 윤일병이 떡을 먹었다고 진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가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했다고 한다. 민간병원 의사가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관과 검찰관이 증인신문에서 말을 맞췄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법의관이 증인신문에서 석션, 흡입은 기도 부분에 음식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검찰관은 이를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식사의 강력한 증거라며 질식사로 사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또 허위 사실을 수사 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28사단 헌병수사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28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의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111억 원 중 16억 원을 인용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청구는 각하되고 고용기간 입증이 부족한 1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이들의 작업 장소, 시간, 속도 등을 결정하고 작업 내용을 지휘 감독했다면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기아차가 한국전력 부지 매입을 위해 내던진 돈 중 1조 원만 가지고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도 남는다면서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전 사회적 비난과 질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불임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불임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불임사건 재심에서 개헌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항림 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불임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돼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없는 마음을 띄웠네.
이젠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위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의 연계 조직이 이라크에서 IS 공습에 나선 프랑스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인 인질을 참수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IS에 최근 충성을 맹세한 알제리의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는 프랑스인 산악 가이드 에르베 구르데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그는 알제리 여행을 왔다가 지난 21일 납치당했다. 앞서 준드 알 칼리파는 프랑스가 IS 공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쿠르데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구르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일로 지하디스트에 대응해야 하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5일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IS 2차 공습에 나섰다. IS 연계 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인질을 참수한 것은 처음이다. 준드 알 칼리파는 칼리프의 군대란 뜻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이슬람 무장단체다. 이 단체는 얼마 전까지 알카에다 소속이었으나 지난 14일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로 몸값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서방 국민들을 납치해왔지만 이번 프랑스 인질 참수는 몸값을 위한 것이 아닌 선전선동 목적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서방에 충격을 주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는 IS의 전략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북아프리카의 소규모 무장단체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IS와 가까운 관계였는지는 의문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알제리의 무장조직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만 4명의 인질을 빼내기 위해 무장단체의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이번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브라질의 대처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과 돌풍을 일으킨 아마존 여전사 마리나 시우바 후보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는 24일 시우바 후보에 밀렸던 호세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발표된 복스포퓰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결선 투표 예상 득표율은 호세프가 46%, 시우바가 39%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호세프가 41%로 시우바에 뒤졌다. 호세프의 상승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3일 발표된 이보페 여론조사에서 시우바와 호세프는 각각 41%를 얻었다. 앞서 16일에는 시우바가 43%, 호세프가 40%였다. 여론조사 기관 MDA에 따르면 9일에는 호세프 42.7%, 시우바 45.5%로 시우바가 앞섰으나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호세프 42%, 시우바 41%로 뒤바뀌었다. 또 다른 후보인 브라질 사회민주당의 아에시오 네비스는 1차 투표에서 17에서 19%를 기록해 2차 투표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6일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호세프의 상승세 뒤에 네거티브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당의 호세프는 시우바가 속한 브라질 사회당의 친기업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호세프는 시우바가 집권하면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를 민영화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빈곤 퇴치 정책을 펼친 노동자당은 저소득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AP통신은 호세프 대통령의 저소득층 지지율이 51%로 시우바를 압도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플라이셔 브라질리아 대정치학 교수는 시우바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면서 시우바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면 호세프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옛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독일 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통일 실태 연례 보고서는 옛 동독 지역의 생활 수준이 서독 지역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이 생산력 증대, 인프라 투자 확대, 생활 수준 향상 등을 이뤄냈으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여전히 서독 지역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와 같은 성과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이후 10년에 걸쳐 이룬 것으로 최근 15년 동안에는 경제적 격차 해소 속도가 크게 정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업률 또한 옛 동독 지역은 10.3%였던 데 반해 서독 지역은 6%에 불과했다. 이들 간 실업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긴 하나 1990년대만큼 빠른 속도로 좁혀지지는 않고 있다.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보다 노령화 속도도 빠르다. 현재 옛 동독 지역 인구의 23%가 65세 이상인 반면 서독 지역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자 대부분이 옛 서독 지역에 정착하면서 오는 2030년이면 이 비율이 옛 동독 지역은 33%, 서독 지역은 28%를 기록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옛 동독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 통일을 반기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들 사이의 좌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옛 동독 지역 기업들은 지역 경제를 살려보고자 자본이나 정부 지원을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로화 사용을 반대하는 신생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리스 글라이케 연방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은 동서독 통일 이후 25년간의 성과는 굉장히 흡족할 만하지만 둘 간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동독 지역은 앞으로도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도 옛 동독 지역을 위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동서독을 아울러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 독일 전체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범죄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형년 25년 만에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공산정권 시절 루마니아 람니쿠 서너트 교도소는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악명 높았다.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에 반대하다 잡혀온 반체제 인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다.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냈다가 수감된 한 장군은 몸무게가 30kg으로 줄어 뼈만 남은 상태가 돼 풀려났다. 1956년에서 63년 이 교도소 소장을 지낸 알렉산드로 비시네스쿠에 대한 재판이 24일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렸다. 루마니아 검찰은 각종 고문과 정치범 12명의 옥사에 개입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차우셰스쿠의 공포 통치를 떠받쳤던 공산 관료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점은 놀라움을 안긴다. 차우셰스쿠가 민중혁명으로 축출돼 처형된 지 25년이 지나서야 정권 참여자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1989년 민중혁명으로 차우셰스쿠 부부와 몇몇 핵심 참모들이 처형됐다. 하지만 수많은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직했다. 꼬박꼬박 연금을 받았고 심지어 과거 연주를 미천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꽤 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부쿠레슈티대 역사학과 아드리안 치오로이아 노교수는 1990년대에 우리는 과거사 심판보다 더 우선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06년 공산주의 범죄 조사기구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도현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호전몽.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내가 나비였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 부질없다고 저 바람이 나에게 말하여 주네. 이 순간이 내 생애 전부이기에 나비처럼 춤을 추겠어.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월월 저 하늘을 나풀 날아다녔죠. 살다 힘들면 쉬어가라고 저 구름이 나에게 말하여 주네. 이 순간이 내 생애 전부이기에 나비처럼 춤을 추겠어.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월월 저 하늘을 나풀 날아다녔죠. 나풀 날아다녔죠.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아쉬움 남긴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이어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유엔 총회 연설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 정상급 회의와 유엔 기후 정상회의, 유엔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고위급 회의 참석 등으로 다자 외기에 꽂힌 유엔 무대 공식 데뷔했다는 점에서 잠옷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무대 활동에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당초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획기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상당했다. 특히 북한의 외교 수장으로서는 15년 만에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 나들이를 한 것도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함으로써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라든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을 거론하며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 등이 잘못이란 얘기는 결코 아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 다만 북한이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외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강한 압박으로 출구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이 주도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도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북한은 이 회의를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벌여놓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일환이며 반공화국 모략 광대극의 공연 장소라고 맹비난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제의한 남북 간 인권 대화에 대해서도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일축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국내 반북 단체들의 대북 비라 살포 등을 트집잡아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 등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만한 호재들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중 간의 이상기류와 북일, 북러 접근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심상치 않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에 강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똑같은 대북 촉구를 되풀이한 셈이다. 아무리 통일 대박론을 강조하고 통일 준비비를 가동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해봐야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걸칠 뿐이다. 정말로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민심 헤아려 하루빨리 국회 열어야 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오늘은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이다. 정 의장의 결정은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야는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리만 맴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운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함께 말했다. 이 말은 공연불로 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전국 탓이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열 태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정 의장을 찾아가 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다면 계류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순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이 한사코 반대하면 여당으로서도 따져볼 문제가 많으니 본회의 단독 개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작금의 국회 파행은 정상이 아니다. 5월 30일 제19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된 뒤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고 9월 1일 개회된 정기국회도 개점 휴업 상태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법안은 90건이 넘는다. 당면 과제인 민생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수북이 쌓여있다. 그 폐해는 이루 다 말하기 힘들다. 허송세월을 한 결과 작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결산심사는 고사하고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의 본령은 입법활동이다. 국회 문을 닫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물국회 성남 민심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도하는 한 시민단체는 의원세비 반납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어제 국회 해상권 신설을 촉구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에 골몰하는 정치권의 역주행이 부른 역풍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물꼬리 초라하기 그지없다. 여야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 세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네, 다음은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6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대만과 8강전을 치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유럽파 지소연이 가세한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해 순항할까?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대만과 8강전을 치른다. 대만은 B조 조별리그를 3위로 마친 뒤 와일드카드를 얻어 힘겹게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낙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흘 전 영국에서 귀국한 지소연이 어떤 컨디션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소연은 출전 시간을 조절하면서 득점 감각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연은 2010년 독일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득점 2위에 오르며 한국의 3위를 이끌었다. 지소연은 당시 조별리그 스위스전에서 3골을 넣어 한국 남녀 선수를 통틀어 FIFA 주관대회에서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박태원은 자유형 1500m에 출전한다. 앞선 200m, 400m에서 후반 체력 저하를 노출한 박태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아시안게임 효자 종목인 볼링 여자부에서는 손연희, 정다운, 이나영, 이영승, 김진선, 전은희가 나선다. 사격은 여자 50m 수중 3자세, 남자 25m 센터 파이어 권총 등에서 메달을 노린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 마지막 날 은 1개와 동 1개를 추가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아람, 최인정, 최은숙, 김명선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25일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19대 43으로 패했다.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노렸으나 중국의 벽에 막혔다. 허준, 손영기, 김민규, 김효곤으로 이뤄진 남자 플로엘의 대표팀은 단체전 4강전에서 일본에 29대 45로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금 8, 은 6, 동 3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따내는 아시안게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은 금메달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최보민, 석지연, 김윤희로 짜인 컴파운드 여자 대표팀은 인천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단체전 준결승에서 이란을 229대 222로 제압, 27일 대만과 금메달을 다툰다. 최용희, 민리홍, 양영호가 나선 남자 단체도 필리핀과 접전 끝에 228대 227로 승리하며 결승에서 인도와 맞붙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현숙의 물방울 넥타이. 사랑해서 행
다음 소식입니다. 22일째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25일 북한 헌법상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에 열린 13기 2차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방영한 화면에는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이 관영 매체를 통해 모습을 보인 것은 3일 모란봉 악단의 신곡 발표 때가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김정은의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 내부 권력 투쟁에 따른 신변 이상이거나 심각한 건강 악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유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참석자들은 국방위원회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비서의 제의에 따랐다고 밝히는가 하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4, 2006, 2008, 2010, 2011년에 불참하는 등 짝수차 회의에는 불참하는 일이 많았다. 북한은 국방위 부위원장을 맡은 총정치국장이 최룡해에서 황병수로 교체됨에 따라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를 국방위 부위원장에서 해임했다. 국방위 부위원장은 황병수가 차지했다. 또한 국방위원인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된 후속 조치로 장정남을 국방위원회에서 해임하고 현영철을 국방위원에 임명했다. 국방위원 당연직이 아닌 직책을 맡고 있는 이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것이 눈에 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미국과 프랑스의 이슬람 국가 공습을 지켜보며 미군의 북한 수뇌부 공습 가능성을 우려해 반항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법령도 발표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된 전담 수사팀의 활동이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까지 검증할 가능성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25일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개적인 사이트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SNS상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가 고소 고발한 사건 등이 직접 수사 대상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도 추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치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모든 대화를 들여다볼 것처럼 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카카오톡 등 개인적 내용까지 검찰에 의해 감시당할 수 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자 나온 해명이었다. 포털사이트 등 공적 공간에 올린 허위 사실을 수사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의 글은 모니터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의적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 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옛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일명 미네르바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인터넷 논객이 온라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강남 4구 재건축에 따른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적극적인 전월세 공급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9천 가구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재건축 지구와 가까운 일원동, 상일동 등의 다가구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주공 2단지 2,850가구, 강남구 개포동 주공 2, 3단지 3천여 가구 등이 올 연말께 이주를 시작한다. 이어 개포지구, 고덕지구, 신반포지구도 이주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이주 물량이 2만 4천여 가구지만 신규 공급은 9천 가구에 불과해 공급이 최대 1만 6천 가구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가 예정된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에 비해서 저렴한 전월세 임대료 때문에 평균 세입자 비율이 50에서 85%에 달한다. 이들이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전셋값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근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전셋값은 한 달 새 5천만 원이 올랐다. 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이주 시기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가을철 전월세 대책으로 준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앞당기고 신규 임대 물량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11월 조례를 개정해 500가구 이상 소규모 조합의 이주 시기도 시가 강제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에서 임의로 이주 시기를 늦출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주 시기 조절 수단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자치구와 조합의 자율적인 협상이 1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정보광장에 강남 4구와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 시기 경기도로 이주하는 시민에게도 한시적으로 서울 거주를 인정해주어 청약저축에서 제한하는 거주 시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허위 매물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사 시기와 일치하지 않은 대출 규모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해 임대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이은미의 오래된 기억 전해드리면서 9월 2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낙엽이 하나 둘씩 질 때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우리 둘이었던 날 한참을 바라보던 그 길에 어느새 찬 바람이 불며 긴 시간 넘어 살아오는 날이 이제 너무나도 아른거려와 그 추억들은 모두 지울게 그 시간만은 남겨놓을게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댈 담아놓았던 말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도 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나 아직도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 어쩌다 그 음악이 흐르면 가슴이 멈춰서 버리고
그댈 담아 놓았던 날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둬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나 아직도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 아직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